자, 이번 시간에는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5번째 규정인 접대비에 대한 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엄청 많이 발생하는 규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접대비에 대해서 세무조정 없는 회사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재무회계에서의 접대비 규정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법인세법에서의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여기 메모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대비, 법인세법에서 접대비에 대한 항목을 갖다가 세무조정할 때에는 그 접대비 성격이면은 다 접대비로 본다는 얘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자 보시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건설 중인 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지금 대출을 받았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는 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죠. 이자 비용이라고 쓰지 않아요. 왜? 목적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는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야지 이자 비용 냈다고 이자 비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일단 아시겠죠? 두 번째,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그 건설회사 거기 담당 임원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막 뽀지게 먹었어 하여튼. 그러면 걔도 그 재무회계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 건설회사와 관련된 건축 우리 건물 짓는 거에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걔도 자본적 지출이다 봐가지고서는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부대비용이라고 부른 거니까. 그죠?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재무회계에서도 그거 갖고 태클 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뭐예요? 접대비 성격이죠. 법인세법에서는 얘 빼내요.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하지 않고 그냥 접대비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보는 접대비의 그런 성격과 법인세법에서 보는 접대비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기 업무와 관련이 우선 업무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근데 업무와 관련이 있긴 한데 얘가 특정인한테 간 것이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한테 간 것이냐 다수한테 간 것이냐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업무 관련이 없대요. 없는 경우 이때는 규정을 뭘로 처리할 것이냐 얘는 기부금이라고 봐요. 자, 접대비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접대비는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죠. 업무 관련이 있는데 특정인한테 갔다 그러면은 특정인한테 간 규정은 접대비 특정인이니까 거기에 반해서 불특정한테 간 그런 성격이라면 업무와 관련은 있고요. 얘는 광고 선전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우리 접대비 관련해서 업무 관련 있음 없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규정을 보편적으로는 접대비다, 광고 선전비다, 그다음에 기부금이다 이렇게 세 가지 규정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거 여러분이 또 좀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교재에서는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좀 부담될 것 같아서 이론은 이걸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접대비를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재무회계 때 배웠던 접대비는 1만 원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적격 증빙 받으라고 했죠. 근데 적격 증빙 받지 않으면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격 증빙 중에서도 얘는
신용카드 사용을 해야지 되는 게 의무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얘 1만원 초과해서 적격증빙 즉 신용카드 사용해라 그랬었는데 안 했어. 그럼 얘는 소득처분할 때 아니 세무조정할 때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송금 인정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없으니까 안 해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신용카드 10,000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하라 그랬는데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리고 소득처분은 여기에 대한 소득처분은요 기타 사회 유출이랍니다. 뭘로 보신다고요? 기타 사회 유출. 접대비는 어차피 돈 쓴 거잖아요. 사내에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대상이 사회로 나갔을 때 소득처분할 수 있는 거 제가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임직원한테 나갔나요? 접대비는 임직원한테 나갈 리가 없죠. 주주한테 나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3자, 개인 사업자나 법인한테 제3자들, 개인들한테 나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마지막으로? 기타 사유출. 더 이상 소득세 징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이걸로 정리해 드리고 옆에다 쓸까요? 여기 지금 중요한 칸을 다 써버려서 어디 쓰지? 하나 둘셋 네 칸이 안 되는데 요 위에다 그냥 쓸게요. 여기 보시게. 자, 접대비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꼭 구분하고 계셔야 되는 항목 세무 조정 절차를 갖다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출 증빙 서류 미수치 서류를 미수치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이다.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얘는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근데 지출 증빙서류를 미수치하게 되는 경우도 2가지 종류로 나는데요. 하나는 개인적 비용, 개인적 비용으로 쓴다. 그러면 그 개인적 비용으로 썼는데 그 개인이 직원이냐 임직원 말하는 거예요. 임직원일 경우는 뭘로 처분하면 되겠다? 상여로 처분해야 되겠죠. 증빙서류는 없는데 대표이사가 썼다. 상여예요. 우리 뭐 상무님이 썼다. 그것도 상여로 처리를 하라는 뜻이고요. 주주가 썼다. 배당.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증빙서류가 아예 없어. 미수치 등등 없으면 그건 대표자가 쓴 거로 본다.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문제를 형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접대비는요 아무래도 내부 직원들하고 연결이 된 게 꽤 많아요. 특히나 대표자나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는 미수치 한 내용들도 꽤 많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이기는 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접대비도 마음대로 재무회계에서 쓰는 것처럼 접대비 쓴 금액을 갖다가 다 송금으로 인정해 줄까? 얘도 한도액 계산해요. 지금 아까 대손 충당금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퇴직급여 충당금도 그랬어요. 계속 지금 한도액 계산하고 있죠. 법인세법에서는 한도액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도액 초과가 되게 되면 얘도 무르나마나 당연히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시킨다. 그래서 한도액 계산해서 넘어간 건 송금 불산입하고 얘도 기타 사회 유출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 해놓으세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에서 479페이지하고요 480페이지까지 나와있는 항목들을 갖다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8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접대비, 송금, 불산입, 처리라고 되어 있으면서 거기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별표 3개 놓으시고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여기 접대비와 관련된 조정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83페이지예요. 자, 2021년도 접대비 등 조정 명세서 값을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 사항 반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접대비 계정 금액 및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기장된 자료에 의해서 자동 반영되게 된다. 어떻게 해야지 자동 반영되게 되는지 이따가 한번 해보실 거고요. 2번에 보시니까 접대비 판관비 중에서 12월 1일분 거래 자료는 증빙 불비분이다. 이 증빙 불비라고 얘기하면 얘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이겠네 알고 있으셔야 될 것이고, 얘가 세무조정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접대비 판관비 중에서 문화접대비는 적요 8번 신용카드 사용번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고요. 적요번호 12번 신용카드 미사용번호로 기장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회사는 신용카드 사용할 때마다 거기 적요번호를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분과 신용카드 미사용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법인 조정할 때 결산할 때 이게 미리 다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돼 있다는 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경조사비 등 설정 메뉴를 이용해서 자동 반영되도록 한다. 이것도 내용은 지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 저기 법인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얘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수익금액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금액을 이용하도록 한다.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출중해 놓으시고서요. 접대비는 지금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으로 접대비의 한도액이 계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안 돼 있다면 접대비는 애시당초 계산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벌써 다 작성해 놓았었죠. 그 금액 불러다가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결산서상 접대비는 모두 건당 3만원을 초과한다. 이건 뭘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3만원은 고사하고 1만원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되어 있고 적격증명이 다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일단 그렇다고 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갖다가 하나씩 보면서 프로그램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 이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순서는 뭐 별반 어렵지 않게 수익금액 등등 1번, 2번 나와 있는 거 조정해서 작성하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여기 을지에서 지금 금액 여기 접대비는 아까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장된 자료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접대비는 위에 보시게 되면 새로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 블록에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전표의 데이터 새로 불러오겠습니까? 예. 자, 새로 불러오기를 했더니 수익금액은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작성했던 그 금액 불러왔고요. 손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해당 자료를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아까 접대비 계산할 때요.
경조사비 등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경조사비 등 설정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경조사비 중에서 아까 문제에서 3번에 보시게 되면은 판관비, 접대비 판관비 중에서 문화접대비라고 나와 있죠. 경조사비 설정 중에서 여기 1번에 보시게 되면 경조사비 설정, 두 번째는 문화접대비 설정, 세 번째는 해외접대비 설정, 네 번째로는 원천징수 영수증 수취분 설정, 크게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죠. 시험 문제에서는 경조사비 설정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문화접대비에 대한 설정을 지금 문제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요 8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 문화접대비 설정, 요거 잘 받으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뭘 요구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접대비 설정 중에서요, 여기 적요번호 8번, 적요번호 8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적요번호 8번은 신용카드 사용분이래요. 그러면 여기 문화접대비에서 미사용분은 12번,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분은 지금 여기 칸이 비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 문화카드 접대비 사용, 여기 칸에다가 여러분이 적요번호를 입력해 주셔야지 여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집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설정하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라고요. 여기다가 8번. 그러면 문화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8번. 대체적에도 2개 다 입력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설정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맨 밑에 내려가셔서 다른 거 손댈 거 없거든요. 여기에서 설정하는 거 1번, 2번에 해당되는 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문제에서처럼 문화접대비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만, 그 다음에 카드 번호도 800번대인지 500번대인지 구분해서 판관비라고 했기 때문에 판관비 해당되는 문항에다가 적용 번호 입력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새로 블록이 하게 되면 별반 없죠. 자, 일반 수익금액.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쭉 늘어지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어서 앞에 부분 또 까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새로 블록일에서 기장을 반영한 이 수익금액 있잖아요. 이 수익금액은 지금 재무에게 결산한 수익금액이에요. 그래서 잠깐 지난번에 입력했던 거 보여드리게 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재무에게 결산할 때 있는 수익금액 여기 얼마로 나와 있어요? 25억 8,100 요거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결산서상의 수익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 이걸 반영해야지 이거에 의해서 접대비가 계산이 되어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뭐 얼마를 더 더해줘야 돼요? 800만원 우리 그 위탁 매출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이게 포함된 이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이 금액. 근데 아까 접대비에서 블록이 하게 되면 지금 얘가 불러와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금액에다가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클릭하셔가지고요. 이 금액을 2589300으로 바꿔야 돼요.
2589 300 이렇게. 그래서 금액을 2589 300으로 수익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 그럼 이 수익 금액 명세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 반영할 때는 사실상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아까 보셨던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있잖아요. 이 블로그에서 접대비 할 때는 이 금액 반영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여러분들한테 금액 다시 계산하라 이런 뜻이 아니니까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접대비에서 수익금액 명세서 나오게 되면 수익금액 명세서 우리가 법인세법으로 조정한 그 금액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거기 앞에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요, 2번 483페이지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접대비 중에서 12월 1일분 거래자료는 증빙 불비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뭐에 대한 증빙 불비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원장조회 한번 해보세요. 12월 1일 날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2월 1일 하시고요. 판관비 접대비라 그랬었죠. 접대비 접대비를 선물 때 지급한 거네요. 근데 선물 때 지급을 했는데 얘가 뭔지 모르니까 내역이 분기된 거 한번 봐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 보세요. 출금 선물 접대비. 선물 때로 돈이 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겠죠. 왜냐하면 거래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300만원 우선 나간 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증빙서류도 지금 거래처에 관련된 거 출금된 것만 돼 있고 거래처니 뭐니 아무것도 없죠. 그죠? 증빙 불비 문제도 얘기해 줬고요. 자, 이런 경우 돈은 접대비로 썼는데 지금 돈이 뭐죠? 증빙이 하나도 없으면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를 했었죠, 이거.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화면 보세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하나하나 두들겨 마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접대비에 해당되는 거 봤더니 지금 접대비 판관비에 지금 합계 금액으로 5,845만 1,000 이 금액을 사용했대요. 그런데 6번에 한번 보세요. 접대비 사용 중에서 사적 사용 경비라 그랬는데 이 사적 사용 경비는 증빙이 없는 것은 몽창 다 여기다가 구분해서 별도로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을 별도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 3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시켜 보시면 5,800만 원 중에서 5,300만 여기 300만 원은 증빙이 없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도 화면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얘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인데 증빙이 없으니 지금 이 금액은 뭐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뭐가 되겠어요? 송금, 불산입 되겠죠. 그리고 증빙이 없으니 소득처분은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 상여 처리가 소득처분으로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서 한번 일단 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 금액에서 지금 잘 구분하셔야 될게요. 이거 작성할 때 유의사항인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접대 비중 기준 초과 금액이 여기 578만 2천원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인 이 금액 안에 지금 여기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 그 미사용액 금액 중에서 선물 대금으로 썼던 300만 원은 빼주시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잔액이 얼마 남겠어요? 278만 2천원 남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278만 2천원. 지금 이 금액은 무조건
세무조정에 대한 증빙 사적으로 사용된 비용 300만 원과 얘 지금 자네 신용카드 미사용액 금액 합쳐서 그 합계 금액이 얘가 어디 갔어? 아까 500 얼마 요거요. 이 접대비 부인에 이 금액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578만 2천 원이 개인 사적 경비로 사용된 거 300만 원, 그다음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278만 2천 원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접대비와 관련돼서는 지금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얘만 나누어 주고 그러면 다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게 되면 접대비에서 첫 번째 수익금액 주의해라. 수익금액은 법인세법에서의 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보고 그 숫자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조사비 등 설정에서 아까 저기 신용카드 사용액과 신용카드 미사용액을 적용란의 코드번호로 구분했었어요. 그거 적용하는 거 구분하시고요. 세 번째는 접대비 중에서 사적 사용 경비 얘를 찾아야 돼요. 개인적 경비 개인이 사용한 거요. 얘하고 신용카드 미사용한 금액하고 나누어서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반영하시면 일단 다 끝나게 됩니다. 자료 입력하시는 거는요. 자, 그 입력이 끝났으면 그 옆에 접대비 등 조정 명세서 가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작성한 것은 접대비 조정 명세서 을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갑을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 저장부터 해놓고요. 혹시 몰라서 갑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는 여기 세무조정할 때 우리가 자료 입력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만 여기 이해를 보고서 접대비 세무조정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아까도 나왔던 12번에 보세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 우리가 일일이 계산한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얼마라고 딱 계산하고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2번 요거 자, 정리해드립니다. 세무조정할 때 앞에 있는 화면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다 보셨다면 다시 을지 한번 볼게요. 을지에서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세무조정할 때 법인세법 여기 접대비에서는요 개인 사용된 거는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송금 물산입 처리하고 얘는 대표가 가져간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득 처분은 뭘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하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문제에서 대부분 다 알려줍니다. 개인이 사용한 거, 사장님이 사용한 거, 증빙이 아예 없는 거 등등. 그래서 얘만 일단 제가 여기 합계 등록에다가 첫 번째 거 세무조정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항목 계산된 게 자동으로 쫙 다 뜨죠. 그러면 첫 번째 300만 원부터 개인 사용을 했던 300만 원은 자 접대비 중에서 지금 얘는 증빙이 없다. 증빙이 불비된 것이라면 송금 불산입 하시고 금액은 300만 원이고 얘는 누가 가져간 걸로 본다? 접대비는 가져가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증빙까지도 없다? 이거는 무조건 대표가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소득처분하니까 뭘로 한다면 소득처분은 상여. 대표자 상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봤던 그 신용카드를 사용 아직 다 못한 거 있었죠. 신용카드 미사용분 여기도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 그 금액은 278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기로 했었죠.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 자,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 나왔었죠.
많이 해봤으니까 한도 초과되면 무조건 송금불산이래요. 접대비 중 한도 초과, 접대비 중 아니죠. 접대비 한도 초과 밑에 딱 나와 있는 대로 쓰세요. 148,370원. 얘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아이고 6번. 그럼 얘도 가만히 보니까 신용 저기 접대비 중에서 증빙불비가 됐다 그러면 상해 처분한다. 그죠? 송금 인정 안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도 초과했다. 한도 초과하면 얘도 송금불산이 될 것이고 기타 사회 유출. 신용카드 미사용했다. 얘도 송금불산이. 얘도 기타 사회 유출. 그러면 개인만 증빙이 불비된 것만 뭘로 본다? 상해로 본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얘도 세무조정해야 될 건 얼마 별로 어렵지 않네요. 안 어려워요. 하나하나 보게 되면 안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 수업을 하면서 조정명세서가 뒷달이 많다 보니까 환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내일 계속 수업을 하면서 진도는 나가겠지만 그날 한 개씩만 하세요. 아 그거 어려워요? 15일이면 이거 다 하잖아. 근데 15개 중에서 지금 배우는 거하고 나중에 세금과 원가 있거든요. 그거만 6개만 모아놓고 매번 연습하면 실무에서도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까지 마무리를 해보았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두 번째로 수업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저기 자꾸만 격려를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모른다고 한숨 짓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접대비에 대한 것도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고 제가 동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